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55 이혼 후 혼자서 떠난 첫 여행이었죠.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투어. 혼자의 여행이 어색해서 선택한 단체 관광이었는데 그때 만난 그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일찍 여행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이미 마음 한편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낸 첫 발걸음이었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혼자라는 게 너무 티가 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얼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었고 진한 네이비 원피스에 베이지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한없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그 옆모습에서 묘한 아름다움과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 같은 직감이 들었죠. 혼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이드가 자리를 배정해 주는데 믿을 수 없게도 그녀 바로 옆자리가 제게 배정됐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며 그녀 옆에 앉는 순간 제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게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거리감 있는 그런 인사였죠.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고 제주도로 향하는 도로를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창밖 풍경에 대한 간단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제주도 여행이 처음인지에 대한 질문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교양이 묻어났고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잔한 주름이 오히려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숙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이 여행에 참가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녀 역시 최근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의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말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첫 번째 관광지인 한라산 등반길에 도착했을 때 김미숙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반사적으로 그녀의 몸을 잡아 균형을 잡아줬는데 내 손이 미끄러져 미숙 씨의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신체 접촉이 하필 가슴을 만지게 될 줄이야. 서로 깜짝 놀랐지만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의 순간 제 손끝에서 심장까지 이상한 전율이 흘렀죠. 저는 저대로 미숙 씨는 미숙 씨대로 서로에게 어색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미숙 씨는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녀가 고맙다며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각인됐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새벽 4시 30분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죠. 다른 관광객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오는 가운데 김미숙 씨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화장을 연하게 한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더욱 청순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버스를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는 길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미숙 씨가 가끔 하품을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른 시간이라 모두들 조용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출을 본다는 것, 그 특별한 순간을 나누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죠. 성산 일출봉에 도착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새벽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김미숙 씨가 코트 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가파른 경사를 오른 덕에 제 몸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여성인 미숙 씨는 추웠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입고 있던 두꺼운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김미숙 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정말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받아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친절이나 매너가 아닌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일출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짙은 남색에서 점차 보라색으로 그리고 주황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의 변화가 마법 같았습니다. 드디어 붉은 태양이 바다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김미숙 씨가 작지만 감탄이 담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렸어요. 저는 일출의 장엄한 광경보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옆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 감동에 젖어 있는 그 표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제주도의 풍경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 누군가와 함께 감동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일출 관람이 끝나고 다른 관광지들을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피로감 때문인지 김미숙 씨가 조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창에 기댄 채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흔들리는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녀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 쪽으로 기대어 왔어요. 처음에는 깨어서 죄송하다며 몸을 일으킬까봐 저는 숨도 크게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안하게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제 어깨를 통해 전해지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어요. 그녀의 고요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녀가 눈치챌까봐 걱정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안정감 말이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김미숙 씨가 깨어났는데 자신이 제 어깨에 기대어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당황했어요.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그녀에게 저는 전혀 괜찮다고 오히려 편안하게 쉬셨다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로비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카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 본 것들, 느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점차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작은 양주 한 병으로 각자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꿈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솔한 대화를 통해 김미숙 씨의 내면을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녀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에 더욱 마음이 끌렸죠. 이미 저에게 김미숙 씨는 단순한 여행 동반자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웃을 때 양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고 말하는 중에 곰곰이 생각할 일이 생기면 입술을 모으는 버릇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미숙 씨의 입술 입맞추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가 어쩌다가 이별이란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내가 멍하니 미숙 씨의 입술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미숙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미숙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몇 번의 웃음이 오고 가고 우리의 시간은 더 깊어갔습니다. 우리 산책하지 않을래요? 이곳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시원한 제주 바람을 맞고 싶어요. 미숙 씨의 제안에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호텔 뒤로 잘 정비된 올레길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자 황소의 콧바람처럼 김이 새어나오자 미숙 씨와 저는 서로를 가리키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숙소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거리까지 걸어가자 저는 불현듯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미숙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숙 씨와의 눈빛이 마주치자 미숙 씨는 갑자기 제 품에 와라간겼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지 않고 어깨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었고 그녀의 흐느낌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제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호텔 가는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추울 것 같아 그녀의 어깨 위로 저의 겉옷을 벗어 걸쳐주었습니다. 추위를 참고 있었는지 그녀는 제 겉옷을 더 단단히 둘렀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저는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방으로 향하는 순간 미숙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가볍게 술 한잔 하실래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술 한잔 하려고요. 괜찮으시면 한잔하고 가요. 저는 그녀의 숙소로 들어갔고 잘 정리된 방 안에 먹다 남은 양주병이 두어 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양주와 마른 안주를 작은 탁자로 가져와 우리는 말없이 술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저는 미숙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을 맞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자마자 양주를 몇 잔 마시니 그녀의 얼굴은 홍조가 되었고 약간의 취기가 도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입술을 모으고 있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 순간 저는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입술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숙 씨는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괜히 상처만 받으실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관심 받을 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미숙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는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용납이 안 돼 기필코 저희를 떼어놓으셨어요. 차라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별했더라면 상처가 깊지 않았을 텐데 20년이란 세월은 저를 견디지 못하게 했어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까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니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별감흥 없는 말투였지만 그 말투 속에서 저는 미숙 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로도 그 아픔을 달랠 수 없다고 느꼈기에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한, 기쁨과 슬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미숙 씨는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시간은 벌써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급하다는 걸 눈치챈 미숙 씨가 이제 방으로 가보셔야죠. 저도 이젠 졸리네요. 우리의 2번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오전 패키지 투어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흩어졌고 김미숙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협재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처음에는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적실 때마다 미숙 씨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발이 닿을 때마다 그녀가 보이는 순수한 반응들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마음이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림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우리는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파도가 만들어내는 거품을 보며 웃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김미숙 씨가 파도에 발을 적시려다 균형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아 균형을 잡아줬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서로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해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해물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김미숙 씨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죠. 오후에는 해변의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결혼 전의 꿈들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김미숙 씨의 내면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시간, 우리는 그대로 방파제에 앉아 석양을 기다렸습니다. 황금빛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바다 전체를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장관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김미숙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감정,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배가 되는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1층에 있는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명이 은은한 바의 분위기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어요. 와인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평소라면 쉽게 꺼내지 못했을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 서로 다른 꿈을 쫓느라 점점 멀어져 갔던 부부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와인의 힘을 빌려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솔직해져 있었어요. 김미숙 씨의 볼이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대화 때문인지 살짝 붉어진 모습이 촛불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바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두 층 사이에서 멈춰 선 것이죠.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서로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비상벨을 누르고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김미숙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괜찮다고 곧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미숙 씨가 제 품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 그리고 제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엘리베이터가 복구된 후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경험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놓았어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어느 쪽도 먼저 들어가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복도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쉬웠고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 방에서 차라도 한 잔 더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다고.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어떻게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녀의 방문이 열리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만의 사적인 공간에 다시 초대받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방은 어제의 그 방이지만 왠지 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하루 종일 입었던 가디건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향수병과 액세서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녀만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제는 탁자에서만 시간을 보냈기에 방안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오늘 정식으로 초대받은 이상 저는 그녀의 공간을 마음껏 음미하였습니다. 김미숙 씨가 미니바에서 작은 샴페인 병을 꺼내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여행에서 즐거웠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산 일출봉에서의 일출,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시간, 석양을 함께 바라봤던 그 순간들을 되새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방 안의 조명은 은은했고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소중하고 달콤한 시간 같았어요. 김미숙 씨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제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뭔가 애타게 바라는 눈빛, 미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녀의 볼이 따뜻했고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첫 키스는 참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조심스레 꺼내어 다루는 것처럼 서로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왔지요. 짧은 입맞춤 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여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설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가 찾아 헤매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답해 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온 두 선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고요 속에서 오직 우리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겪었던 상처,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희망까지.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때로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며 눈가가 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솔직했고 진심이었으며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긴 대화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편안함은 밤이 깊어가도 식지 않았고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배달한 창문에는 우리 둘의 몸이 하나가 된 실루엣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우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이 순간이 오래 기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숙 씨와 함께한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밤은 단순히 한순간의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김미숙 씨와 함께 보낸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함께 맞이한 일출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여행 동반자가 아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였어요. 김미숙 씨가 제 팔에 기대어 일출을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김미숙 씨가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언제든 오라고 말했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헤어질 때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김미숙 씨가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네며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펼쳤는데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함께한 모든 순간이 꿈만 같다고.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미숙 씨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고 그녀가 직접 내려준 커피 맛이 일품이었어요. 우리는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연애가 시작됐어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미숙 씨의 카페에서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들, 한강공원을 걸으며 나눈 진솔한 대화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어느 저녁이었어요. 김미숙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요리를 하며 보낸 시간이었죠.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잔잔한 행복이었어요. 요리하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꽉 안았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저의 품을 즐겼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가 김미숙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의 그 따뜻함.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느낀 평온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년에 찾아온 사랑이 이토록 달콤하고 평안할 줄은 몰랐어요. 첫 만남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추억의 장소인 제주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방에서 보낸 그날 밤은 첫날보다 더욱 특별했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눈 사랑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맞춰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중년의 사랑답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더욱 깊고 안정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김미숙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간병하며 느낀 마음, 제가 일로 힘들어할 때 묵묵히 곁에서 버텨준 그녀의 사랑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주말이면 함께 북한산에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들이 특별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우리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숙 씨의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다시 합치자고 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복했던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졌고 헤어질 때 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에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혹시 그녀가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20년을 함께 산 사람과 2년을 함께 산 사람, 그 무게의 차이를 생각하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김미숙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와 함께하는 현재가 더 소중하다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죠.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미숙 씨와 함께한 지 3년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하기로 한 것이죠. 처음 만난 제주도에서 청혼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이 시작된 그 특별한 장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비밀리에 반지를 준비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미숙 씨에게는 단순한 기념 여행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반지 가게에서 고른 소중한 반지가 제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둘이 걸었던 그 협재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걸을 때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미숙 씨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의 놀라고 당황하는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숙 씨, 당신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중년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를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다시 제주도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 만난 그 해변에서 부부가 되어 일출을 맞이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 기적 같았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김미숙 씨와 함께 카페를 확장해서 작은 베이커리도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45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때의 치기 어린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이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더욱 깊고 안정된 행복을 선사해 주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진실임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40대, 5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거나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운명적인 만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인생살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